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미국 증권당국에 비공개 상장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 가치는 무려 2,500조 원. 만약 이 규모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스페이스X 상장이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것인가인데요.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다음 산업이 바로 우주 산업인데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까지 남은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고 이 이벤트가 왜 국내 증시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국내 관련주 탑3까지 핵심만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도현 멘토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국내 시장은 흔들리겠지만 스페이스X 관련주는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죠. 지금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장세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는 반도체와 AI 그리고 기업 실적 성장 때문에 코스피가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코스피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같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면 돈이 오히려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여러 종목으로 퍼지기보다는 가장 강한 대장주 한두 개에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테마 대장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 연결된 기업들, 이 기업들에 반드시 간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상장 기대감이 붙으면 붙을수록 뭐가 들어온다? 테마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기에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주님들께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코스피가 흔들리더라도 스페이스X 관련 대장주는 상대적으로 덜 밀리거나 오히려 더 세게 가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순히 한 기업이 상장한다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이것을 하나의 큰 산업 이벤트로 보고 있어요. 많은 우리 주주님들께서 스페이스X 상장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그 단계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이러한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페이스X 상장까지 남은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우리 주주님들께 전부 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가장 유력하게 예상하는 일정은 2026년 상반기 상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26년 3월 전후에 IPO 신청이 들어가고요. 6월과 7월 사이에 실제 상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자, 단계별로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IPO 신청, 지금 3월입니다. 3월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업이 직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시작되게 되면 투자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 같은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를 맡아요. 이 시점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2단계만 나오더라도 관련 산업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미 이전부터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투자 설명회입니다. 자, 로드쇼라고 부르는 이 투자 설명회. 보통 IPO가 시작하고 나서 4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업이 직접적으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사업 구조랑 미래 계획을 직접 설명합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4가지로 좀 압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이요. 그리고 스타쉽 로켓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랑 더불어서 향후의 우주 인프라 사업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X 매출의 대부분이 다 스타링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성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에 대한 성장 부분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모 가격을 확정하게 되는데, 자, 날짜를 보시게 되면 early Ju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빠르면 6월 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상 기업 가치가 결정이 되는 구간대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스페이스X의 예상 기업 가치는 보이시는 것처럼 1조에서 1.5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조 5천억 달러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수준에서 상장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역사상 가장 큰 IPO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네 번째가 바로 실제 상장이 되는데, 자 보시면 6월부터 7월이라고 돼 있죠. 상장은 나스닥에서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장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가 ETF라든지 연기금이나 글로벌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으로 시장에서 취급을 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이 스페이스X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단순한 로켓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정말 여러 번 주주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로켓 발사는 기본이고 뭐가 있어요? 위성 인터넷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사 통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 화성에 대한 프로젝트까지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기업을 하나의 산업 플랫폼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장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정 산업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관련 테마가 묶여서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주들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관련주들 지금 국내에만 수십 개가 있어요, 종목들만.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봐야 되는 베스트 3, 딱 요것만 주주님들께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혜가 연결이 돼 있고 사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오늘도 제가 요 탑 3 기업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풀어드리면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결국은 우리가 우주산업 밸류체인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기업을 전부 다 걸러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발사체랑 위성, 그 다음에 소재랑 시스템 전자에 해당되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스페이스X와 연결될 수 있고 사업 내용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업들을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스페이스X 상장이 단순한 한 기업의 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전기차 사업이 커질 때는 뭐였죠? 테슬라가 중심에 올라섰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AI 산업이 성장할 때는 누구예요? 엔비디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에는 당연히 누가 대장이다? 스페이스X가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흐름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IPO 신청 뉴스가 나오게 되면 관련 우주 관련 테마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게 되면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장이 이뤄진 다음에는 오히려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예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월부터 5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은 있지만 지금 스페이스X 관련 우주항공 대장주들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하방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은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월, 5월에 주주님들께서 꾸준하게 매수를 진행하시고 오히려 상장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한번 변동성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폭락이 나오고 나서 이 매물들을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의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걸 본다는 거예요? 성장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테마를 다시 한번 형성한 이후에 대장주가 단독적으로 질주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구간은 어디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시장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어떤 구간이다? 성장성과 테마를 다시 한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장주가 단독적으로 질주를 할 수 있는 구간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구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는 오히려 스페이스X 대장주가 가장 강하게 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는 뭐예요? 실제 사업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고, 그냥 이름만 묶인 종목들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결된 기업들을 우리 주주님들께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가 정말 많아요. 수십 개가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그냥 뜬소문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고, 이 세 개만이 결과적으로 사업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베스트 3 종목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어느 구간을 우리가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못 들어가신 분들은 어디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바쁘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고정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소통방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입장하시는데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방에서 제가 전체적인 시장의 대응과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들에 대한 각각의 대응 전략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일이 시장을 좀 보기가 어렵다,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입장을 하셔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우주산업 밸류체인과 엮이게 되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스페이스X 대장주입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우주산업을 봤을 때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는 종목을 찾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로 발사체, 그리고 위성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와 시스템 전자인데, 자, 먼저 발사체입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켓이에요. 위성을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발사체입니다.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수백 톤의 무게를 버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사체는 우주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위성입니다. 로켓이 아무리 좋아도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위성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신 장비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센서나 이런 전자 장비, 우주 인터넷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우주에 올라가서 통신을 하고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소재입니다. 자,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놓치고 계신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로켓이나 위성 같은 경우는 일반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초고온이나 초저온, 엄청난 압력과 진동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특수 합금과 고강도 소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재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발사체나 위성도 전부 다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시스템과 전자예요. 요거는 로켓과 위성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그리고 제어 장치와 항공전자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로켓이 어디로 날아갈지, 언제 분리할지, 어떤 신호를 보낼지 전부 다 계산을 하면서 제어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로 로켓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우주산업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를 전부 다 커버하는 기업들은 이제부터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우주산업이 커질수록 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실체가 있는 기업들과 추가적으로 매출 구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스피어입니다. 자, 스피어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소통방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때요? 2025년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2026년 1월에도 말씀을 드리고 2월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까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눌리는 구간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불타기도 가능한 자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타점을 못 잡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타점들 받아 가셔야 되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시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죠?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V자로 반등하게 되면서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물을 맞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고가에서 매물을 한번 소화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2차 돌파를 하는 시점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가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탑승을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스피어 정확한 타점에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리는 구간대들을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눌리는 구간대에서 어떤 타점이에요? 매수 타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러한 자리들을 잡아 드릴 테니까 타점들 받아가시고요. 자, 스피어는 결과적으로 이 우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 소재 쪽 공급망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본질 자체를 주주님들께서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주항공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주 발사체 관련 공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미국 민간 우주 발사 업체와의 공급 계약이 뉴스로 나오게 되면서 스피어가 출발점이 주주님들 결과적으로 이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규모 자체가 처음부터 대기업 수준이 아니라 규모 자체가 대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았지만 계약 규모 자체가 컸기 때문에 이 계약 규모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성장하면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커진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사이즈가 점차적으로 클 기업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목을 보실 때 새로운 우주항공 관련 공급 계약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주님들께서 찾아서 그 종목이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가장 주님들께서 스피어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 니켈 공급망 투자예요. 자, 이 니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쓰이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켓과 항공 우주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이고, 나아가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도 연관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로켓 엔진을 발사하는 순간에는 수천 도의 온도와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니켈을 통해서 만든 초내열 합금 같은 특수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금을 이용해야만 엄청난 고온에서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어가 단순히 니켈을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보를 해서 공급망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원재료를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공급망까지 직접 연결하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종속회사에다가 주식 65억에 추가 취득을 했는데 지분율을 100%를 취득을 했어요. 보시면 이 스피어의 종속회사 스피어 니켈 코발트라는 회사입니다. 스피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니켈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니켈과 코발트 같은 이런 금속을 다루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어가 여기다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결국 지분을 100%까지 확보하게 됐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주식 65억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도 추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주님들께서 우리가 해석할 때 단순한 금융 투자가 아니라 니켈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3,441억 규모의 니켈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금액 자체가 스피어 회사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투자들이 보통 나오게 되면 우리가 니켈 광산이라든지 니켈 재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광산에서 원석을 채굴 하고 이것을 재련소에서 정제를 한 다음에 산업용 금속까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공급망의 일부를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위에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재련소 지분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공시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스피어만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올라가거나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 니켈을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사올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망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니켈 자체를 판매하는 사업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피어 입장에서 이 니켈 투자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우주 산업에 대한 소재 부분을 잡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산업을 동시에 겨냥한 원재료 확보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스피어를 보실 때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월에서 7월 사이에 스페이스 X 상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전이 오히려 모멘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급 계약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니켈 투자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실적 변화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주주님들께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타점에 대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실적과 뉴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니까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 전부 다 수익 실현해드렸고요. 날짜를 보시게 되면 3월 10일 날짜로 오전 8시 22분부터 주주님들께 제가 100% 무료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하게 급등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섹터와 테마가 도는 종목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상승이 나올지를 이미 시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명을 주주님들께 제가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가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10% 이상에서는 반드시 바로 수익 실현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종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드렸던 종목이 HM넥스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우리기술,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결국 반도체 종목 하나 나갔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까지 각각의 섹터별로 그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이 종목들을 드리는지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HNX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1차 구간을 돌파시키고 나서 2차 구간 돌파 이후에 갭으로 띄운 구간대에서 정확하게 오전에 말씀을 드려서 신고가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분봉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세 자체를 올려주는 구간대에서 거래가 터지는 구간대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께서 정확히 만들어진 자리가 나오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갭 띄우는 자리에서 시장가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25%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들을 전부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오전 중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 끝까지 보면서 상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급등 패턴, 바닥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2차 상승 때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3차 상승 때는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명확한 급등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께서 쉽게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추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면서 이 추세를 결과적으로 돌파시키는 캔들이 나와줬을 때 자리를 정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여러 번 이 타점들을 잡아드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두 번째 상승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게 되면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소통방에서 주주님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날짜들이 옆에 다 뜨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려서 우리 주주님들께 추가적인 매수 타점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께도 불타기 자리들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나는 안 잡아갔다, 그래서 수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우리 기술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것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밑에 제가 댓글에다가 소통방 링크 올려놨습니다. 작성하시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내일도 제가 새 종목을 바로 드릴 거예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드리면 그날 바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이에요.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돌파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정확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 가는 테마가 한정돼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테마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드리는 베스트 3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주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내가 종목 잡기가 조금 어렵다, 내가 단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방에서 제가 항공우주 관련주, 스페이스 X 관련 대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렇게 단타로도 주님들께서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눌림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눌림목들에서 제가 지속적인 매수 타점들을 잡아드려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오늘 또 상한가 수익을 강하게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 수익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어서 한 번 더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새롭게 주주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소통방 링크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로 제가 달아놨어요. 소통방 텔레그램 입장 작성 5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바로 방에 입장을 시켜드려서 내일부터 새 종목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스페이스 X 관련주, 대장주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타점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VM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HVM도 정확히 제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 라인 구간대에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대를 결과적으로 저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2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4일 전 영상에서 정확히 주주님들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직접 영상을 켜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 여기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다시 지지를 받고 나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나서 자, 일시적인 조정 흐름, 흘러내리는 구간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지지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대에서 최근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켜줬던 구간대, 요 라인에서 1차적인 저점 구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양봉을 통해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윗구간에서 사신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대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시면 코스피의 폭락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다?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주와 방산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쉽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정확히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이 구간에서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서 타점까지 전부 다 잡아드렸고요. 결국 이 구간대에서 2차 상승을 만들어내고 나서 지금 98,700원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량을 맞고 나서 2차 상승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HVM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나왔을 때는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께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어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팔아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HVM은 우리 주주님들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매출 구조에서 우주 산업 비중이 점차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우주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특히 글로벌 로켓 기업과 추가적으로 미국 민간 우주 발사 기업과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결국 스페이스 X 발사체에 들어가는 소재 공급이 매출의 성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어떻게 되겠어요, 주주님들? 우주 발사체의 발사가 증가되고 발사 횟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켓 엔진 소재에 대한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글로벌 우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HVM에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서산의 제2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2공장의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공장이 보시게 되면 연간 약 3,500억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라고 나오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공장을 하나 더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형 글로벌 고객사의 주문을 받을 준비가 됐다, 이제부터는 캐파를 확실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몇 년 안에 매출 3천억 규모의 성장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우주 산업에 대한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주 산업 테마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HVM의 가장 큰 경쟁력은 보시는 것처럼 이 진공 용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속, 로켓에 들어가는 금속을 만들 때 불순물을 제거해서 초고순도로 금속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로켓 엔진이라든지 항공기 터빈이나 핵 융합 장비를 만들 때 이 소재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순물을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느냐 성사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HVM의 생산 능력이 우리가 뛰어나다는 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이 글로벌 우주 기업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간 기업들을 포함해서 로켓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는 회사에만 공급망을 넣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산 2공장을 완공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글로벌 기업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연구 단계에서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주가에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죠? 월봉상에서 여기서 원래 단봉으로 형성이 됐던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랫꼬리를 강력하게 달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물량들 여기서 상장시키고 나서 계속 횡보시켰던 물량들을 돌파시키고 나서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전에서 물량 확보를 마치고 나서 돌파시키는 패턴이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주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잡아나가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HVM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타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속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니까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도 전부 다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셔서 실시간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세트랙 I입니다. 세트랙 I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이 음봉 캔들, 이것을 통해서 물량들을 한 차례 털어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형성 이후에 이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으로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규 타점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타점이 나올 자리가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세트랙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위성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성과 관련돼서 데이터 사업까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군사 위성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같은 경우에 전쟁 상황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산업 흐름과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상황까지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정부나 해외기관에 납품을 하고 위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상 시스템을 구축해냅니다. 그리고 위성이 촬영한 지구 영상을 데이터로 판매하는 사업까지. 예전에는 위성을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면 그걸로 한 번에 매출이 끝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사이즈 자체 그리고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위성을 한번 발사한 다음에 그 위성이 지구를 촬영하면서 생성되는 영상 데이터를 계속 판매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성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위성을 하나 띄우게 되면 우리가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데이터를 계속해서 판매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주주님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스페이스 IT라는 프로젝트인데 해상도가 약 25cm급 초고 해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했을 때 우리가 이 작은 자동차라든지 구조물까지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확한 영상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위성이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뭘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군사 정찰 위성 수요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 테마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까지 방산까지 엮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트랙 I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화그룹이 최근에 계속해서 우주 산업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로켓과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은 한화 계열사가 담당을 하고 위성 기술은 누가 담당한다? 바로 세트랙 I가 담당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프로젝트 단위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 변동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들이 나와줬죠?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전부 다 소화시키고 나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세트랙 I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주가에 대한 그레이드가
75,000원 구간대에서 위에 190,000원대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소화시키고 거래량을 줄이고 나서 2차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거니까 급하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대가 지금처럼 나와줬을 때 이 라인 구간대에서 저점에 한번 닿아줬을 때 우리가 매수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접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혹은 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신규 뉴스나 신규 수주 관련 사업이 나왔을 때는 제가 방에서 지속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소통방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작성하시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3가지 종목, 매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스페이스 X 관련주까지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급 패턴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는 스페이스 X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주항공 산업에 들어가는 특수 철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철강이 아니라 로켓 엔진이나 항공기 부품처럼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되는 환경에 쓰이는 니켈 합금, 초내열강 같은 고급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요. 이거는 아무 회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기술력과 품질 인증이 가장 중요한데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구조 때문이에요. 보시면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주나 방산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스페이스 X처럼 로켓을 많이 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수요들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스페이스 X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라든지 미국의 방산업체들 그리고 민간 우주 기업들까지 우주 산업 전체가 커졌을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소재 기업으로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테마성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대형 소재 기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기업과 3개 정도의 수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한 차례 물량들을 모아가고 나서, 그죠? 모아가고 나서 다시 물량을 털고 한 번 더 거래량을 줄이면서 신저가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갭으로 물량을 띄우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전의 물량들을 전부 다 먹으면서 상승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스페이스 X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폭등이 나오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댓글창에다가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고정 댓글에 소통방 및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적혀있죠? 작성하시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백도현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뜨고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복 가능이라고 뜨면서 텔레그램 입장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히든 종목 받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여의도 주식왕 구독자님들께 이번에도 장마감전의 종가 베팅 전략으로 앞으로 급등이 기대되는 이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수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위에 보시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급등주 검색식을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여의도 주식왕이 벌써 구독자 8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주는
급등주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적중률은 현재 90%에 달하고 있고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자동으로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어떤 증권사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사용하시더라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잡아드리는 급등주 베스트 3 같은 경우에도 이 급등주 검색기의 실시간 종목 포착을 통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좀 이 실시간 매매를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좀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하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이라고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 검색기를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반드시 영상 하단에 있는 이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작성하시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전부 다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한 번씩만 필요하신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도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추가적인 브리핑이 필요하거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다가 종목명을 적어주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 우리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를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오늘 영상도 너무나도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